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랜드 그린 오사카,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마루노우 치지구를 조금은 자세히 비교하면서 살펴봅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도시 경쟁력 회복과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개발 전략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쿄, 마루노우 치지구,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그랜드 그린 오사카 이 세 프로젝트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도시 개발 전략의 다양성과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미쓰비시지쇼가 주도한 마루노우 치지구에 대해 잠깐 짚어보고 가죠. 마루노우치는 동그라미 안에 안이라는 뜻으로 황궁의 바깥쪽 해자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의 정치, 경제, 금융산업의 중심으로 일본 내 3위까지의 모든 은행들과 대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루노우치 지역은 미쓰비시촌이라 불릴 정도로 미쓰비시 그룹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루노우 치지구 지역의 땅 70% 가까이를 미쓰비시 그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미쓰비시지 쇼세케라고 불리는 건축 설계 및 감리회사도 1890년 미쓰비시사가 사내부서로 만든 마루노우치 건축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루노우치 지구는 제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었는데요. 마루노우치 재개발은 도쿄 중심부 마루노우치 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총액 9,500억 엔이 투자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마루노우치 리디자인이라는 테마로 추진된 이 사업은 도쿄의 중심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죠. 이 프로젝트는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제1단계에서는 마루노우치 빌딩, 일본공업고락부회관,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본점 빌딩, 마루노우치 오하조, 동경 빌딩, 신마루노우치 빌딩, 페닌슐라 호텔 도쿄 등 6개 건물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제2단계에서는 마루노우치 파크 빌딩, 미쓰비시 1호관, 마루노우치 이이오 빌딩, 오오테마치 파이낸셜 시티 등 7, 8동의 건물이 재건축되었습니다. 디자인 및 건축적 특징으로는 역사 건축물 보존과 현대적 고층 건물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6층까지 빌딩 하부가 넓고 역사적 외관을 보존한 디자인은 과거 31m 높이 제한의 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루노우치 브릭스퀘어인데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 옆에 위치한 이 구역은 분수와 형형색색의 꽃, 테라스가 있는 레스토랑 등 유럽의 거리처럼 느껴지는 복합 상업 시설입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 위치하면서도 녹지 공간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상업성과 휴식 공간의 균형을 맞춘 곳인데요. 이 부분은 그랜드 그린 오사카의 우메키타 공원 BS 젠베이스와 비슷하죠. 마루노우치 지구의 초고층 빌딩들은 용적률 거래제를 활용하여 만들었는데요. JR 동일보는 도쿄역에서 못다 쓴 용적률을 미쓰비시지쇼, 일본 우편 주식 회사 등을 포함한 디벨로퍼들에게 500억 엔이라는 금액에 매각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 마루노우치의 중심을 이루는 6개 빌딩들, 직장과 쇼핑몰, 주거가 합쳐진 초고층 빌딩을 만들었습니다. JR 동일보는 용적률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도쿄역을 복원했죠. 이러한 마루노우 치지구의 모습은 오사카 우메키타 개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쓰비시지쇼는 오사카 최고의 1등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오사카역 키타지구의 선행 개발 지역, 지금의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의 대표 사업자로 낙찰되어 2013년 4월에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를 개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와 그랜드 그린 오사카를 보면 마루노우치 지구의 영향을 명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4개 타워의 배열과 전체적인 건물 구성이 마루노우치의 마루빌딩과 신마루빌딩 배치와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상업시설과 오피스, 호텔이 복합된 구성도 마루노우치 모델과 유사한 부분이 많죠. 특히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빌딩 남쪽과 북쪽이 연결되는 교차로는 마루와 신마루 빌딩의 구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우메키타 공원의 경우 마루노우치 브릭스퀘어의 녹지 중심 설계 철학을 크게 확장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브릭스퀘어가 고층 빌딩 사이에 작은 오아시스 역할을 했다면 우메키타 공원은 이를 대규모로 발전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사카는 마루노우치의 경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보는데요. 마루노우치가 기존 도심의 재개발이었다면 우메키타는 화물터미널이라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규 개발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개발에서 나타난 상업성 우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2단계인 그랜드 그린 오사카에서는 녹지와 공원을 중심으로 한 설계를 채택했으니까요. 이는 마루노우치의 브릭스퀘어 개념을 대폭 확장하여 상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있죠. 도쿄 마루노우치,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그랜드 그린 오사카 이 세 프로젝트는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목표를 가진 대표적인 일본 도시 재개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을 비교해보면 일본 도시 개발의 다양한 접근법과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루노우치는 기존 정치, 경제, 금융 중심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업 문화 기능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업무지구의 24시간 활성화와 역사 건축물 보존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는 상업시설과 컨벤션 기능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죠. 오사카역 인근의 입지를 활용한 대규모 쇼핑, 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 조성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상업시설이 너무 많다는 단점을 보여주었죠. 그랜드 그린 오사카는 도시 내 녹지 확충과 재해 대비 기능 강화를 우선시했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제기된 대피 공간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개발 배경이 되었습니다. 부지 조건과 개발 방식 면에서 새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마루노우치는 기존 도심 내 건물별 단계적 재건축 방식을 채택했죠. 제한된 부지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되 기존 도시 기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는 7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부지에 4개 타워를 집약 배치했습니다. 민간 컨소시엄 12개 회사가 참여하여 비교적 빠른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지어진 그랜드 그린 오사카는 17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부지 중 약 4만 5천 제곱미터를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원 조성을 우선하고 그 주변에 건물을 배치하는 순서를 택했죠. 공간 구성과 설계 특징을 보면 마루노우치는 고층 건물의 저층부를 넓게 설계하여 수평 영열성을 강화했는데요. 마루노우치 지구의 브릭스퀘어 같은 중정형 공간을 통해 휴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같은 경우 약 270개 점포가 입주하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넬리지 캐피탈이라는 지식 융합시설도 있는데요. 이곳은 혁신, 교류, 창조를 위한 오사카의 대표적인 지식 허브입니다. 다양한 연구자, 기업, 크리에이터와 일반인이 만나는 복합 공간이죠. 이와 다르게 그랜드 그린 오사카는 4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우메키타 공원을 중심으로 상업시설과 문화 및 혁신시설이 생겼습니다. 공원 내에는 약 320종의 나무와 1600그루의 식재, 연못과 인공수로를 만들었죠. 운영 방식과 특화 기능에서도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마루노우치는 미쓰비시지쇼가 주도하는 장기적 관리 체계가 특징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나카도오리를 중심으로 마루 신마루, 브릭스퀘어 등 빌딩에서 다양한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죠. 올해 여름에는 레고와 같이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미쓰이 부동산의 도쿄 미드타운 히비야, 오테마치원 같은 다른 빌딩들도 마루노우치 지구를 더 풍성하게 만들죠.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는 날리지 캐피탈을 통한 전시 컨벤션 기능과 대규모 쇼핑몰 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조로 운영되고 있죠. 그랜드 그린 오사카는 잠베이스라는 혁신 허브와 우메키타 미래이노베이션 기구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과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원 관리는 공공이, 상업시설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입니다. 각 지역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죠. 마루노우치는 20년간의 단계적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과 상업 복합지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기존 도심의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녹지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쿄가 있다 보니 녹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죠.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는 우메다 지역의 상업 중심지 역할을 강화했지만 주변 상업시설들과 연결되면서 보행 동선의 복잡성이 증가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랜드 그린 오사카는 도심 내 대규모 공원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아직 개발 완료 전이어서 장기적 운영 성과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메키타 공원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조건에서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한 결과 업무 상업 공원 중심형이라는 각기 다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발들을 통해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 이후 회복기의 업무 기능 강화, 신흥 오피스 지구와의 치열한 경쟁, 2010년대 소비 활성화 요구, 2020년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가 각각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들은 도시 재개발에 있어 획일적 모델보다는 지역 특성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 맞춤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